국어예요. 국어. 이번 주에도 선생님 목이 조금 안 좋지. 아직은 목소리가 안 돌아왔네.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이 춤을 또 켰네. 아, 목이 좀 돌아와야 될 텐데. 자, 문서를 보죠. 자, 이거를 열어서 23회예요. 23회. 평가북합니다. 평가북 8쪽씩 하고요. 이제 거의 끝나가죠? 거의 끝나갑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예원이가 바늘방석은 바늘, 방석 뜻을 바늘은 부족하고 방석은 자리에 앉을 때 쓰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누어서 뜻을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뜻이 뭐냐면은 몹시 불안스럽다. 바늘이 달려있는 방석이라고 쳐봐. 누가 앉겠어요? 불안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아프지 아프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합하면 사과나무가 되잖아요. 자, 요런 복합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과, 나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단어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단어가 합쳐진 거고 여기는 뜻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이건 단어냐 낱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낱말이었어. 햇이라는 걸 붙이면 뭔가 수확한 그의 새로 난 이런 뜻을 더해주게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바늘, 바, 늘 이렇게 따로따로가 무슨 단어가 되고 낱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쪼개지지 않아요. 뭔가 합친 게 아니야. 원래부터 하나였어. 그러면은 단일어라고 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단일어랑 복합어 쩌르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단일어야 뭐 쪼개질 수 없고요. 산, 딸기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애, 호박. 자, 산에서 나는 딸기, 방울 모양의 토마토. 애는 뜻을 더해주는 거죠. 애기 같은 호박 이런 거죠. 뜻을 더해줍니다. 자, 7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2번이요. 손수건, 손수레. 손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거라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자, 구름다리는 구름이 둥둥 떠 있다 이런 거니까 구름다리는 공중에 걸쳐놓은 다리, 뭔가 둥둥 떠 있는 거 육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새는 육교는 잘 없어요. 자주는 없어요. 자, 있긴 있습니다. 자, 짜임에 맞게 쪼개지 못한 것은 새우, 참. 이렇게 쪼개 써야지, 그지? 이렇게 쪼개 써야지.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요. 자, 10번으로 가보죠. 풋, 이런 거는 뭐냐면은 좀 덜 익은 거, 푸릇푸릇한 겁니다. 그래도 먹을 수는 있어요. 밤은 못 먹지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짐작한 친구는 돌로 만든 다리, 돌이란 단어가 따로 있고 다리도 따로 있으니까 그거의 의미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복합어끼리만 된 거는 강, 물 이런 거, 겨울, 비, 햇, 곡식, 햇이라는 말은 그 해에 새로 난 이런 뜻이라는 거 저번에 했었죠.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볼게요. 악기 이름, 이게 생황이래요. 왜냐면은 여기 설명에서 보면은 선생님도 이런 걸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박으로 만들었대. 이 부분이 박으로 만들었고 아마 이것도 조각조각이 전부 다 조각조각이 다 박일 것 같은데 그 공명이라 그러면은 소리가 우 울리는 그런 거 공명이라고. 공명이 일어나는 그런 통에다가 이렇게 대나무가 촉촉촉 이렇게 꽂혀져 있다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듣고 고른 거예요. 자, 쇠를 녹여 만든 게 아닌 거 4번입니다. 쇠를 녹여 만든 건 징, 나발, 현종, 꽹과리 설명이 다 나와 있어. 해금은 저기 뭐냐 나무죠, 나무로 만들었어요. 15번에 보니까 현아가 본 일, 눈으로 본 일을 떠올리고 공연을 봤대. 눈으로 본 거죠. 이것도 들었고 들은 일도 되고 본 일도 되고 둘 다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겪은 일을 떠올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좀 이해가 더 쉬워요. 쉽고 또 깊이 있게 좀 더 편안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으로 가죠. 어울리는 제목은 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 동물 전부 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18번의 기억의 뜻을 볼게요. 바위산에 험한 바위산에 산대요. 바위와 산 바위가 뭐라 이거 니언이 틀렸네. 바위가 없고 뭐가 없어 없기는 왜 없어. 바위가 많고 그지. 바위가 많고 이제 나무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없고 헐벗은 민둥산을 바위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알맞지 않은 거. 카나리안을 통해서 몸에 해로운 물을 찾을 수 있다가 아니라요. 공기.
공기, 가스, 유독가스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 카나리아가 죽으면 사람보다 더 약해. 공기에 약해. 유독가스에 약해. 불쌍하긴 하지만 걔가 죽는 걸 보고 사람들이 대피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알거나 자세히 한 점이 뭐냐. 지표종. 이거를 통해서 지표종은 그 지역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 수 있는 동물이에요.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선생님 오늘 목소리 왜 이러냐? 저번보다 더 심해진 것 같다. 자, 실지렁이. 실처럼 가느다랗게 생겼을 지렁이. 떠올리기 쉽진 않지만 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만드셨겠지? 자,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자신이 아는 지식. 북극곰 얘기 좀 알잖아요. 이런 거.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고래가 줄어들어서 고래를 잡아가지고 막 거기에 있는 거 막 기름 만들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경험했던 거. 뭔가 이런 정보를 얻었던 것들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없는데요? 그러면 이대로 써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아는 걸 탁 떠올리면은 지금 읽고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잘 돼. 이해가 더 잘 돼요. 이해가 더 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 그리고 비교하면서 글을 읽으니까 또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 다음에 단원평가 시작했습니다. 지윤이가 우주의 신비 제목을 보고 제목 재밌겠는데 얼마나 신비로울까? 딱 관심이 생겼습니다. 자, 제목하고 왜 읽었나? 안 읽었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국어책이 읽은 거라도 써보세요. 만화책이라도 써보세요. 자, 흙으로 빚은 역사 도자기. 국어 숙제하려고. 이 사람도 꼭 흥미가 있어서 읽은 건 아니었죠. 자, 잘못 말한 친구 현주예요. 현주. 자, 도움받았던 책을 읽고 글을 읽고 도움받았던 경험이거든. 그럼 뭐예요? 아이고, 다시 선생님 위에 부분을 건드리면은 얘가 꺼지더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선생님 소리 들리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곤충을 보고 궁금한 거를 알 수 있었다. 도움을 받은 거죠. 책에서 도움을 받은 거죠. 뉴스 내용 이해 잘 못했는데 인터넷에 있는 글 보고 알 수 있었다. 글 보고 뭔가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냥 책 읽었다 이 내용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틀린 겁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에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3개나 맞았어요. 책에서 한번 찾아봐. 신문에서 찾아봐. 인터넷에서 찾아봐. 그런데 이렇게 글을 찾아야 되잖아요. 미술관에서 그림 보는 거는 글을 찾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서는 목적에 맞게 찾아 읽으면 무엇이 좋으냐면 찾고 싶은 정보를 정확하게 글을 찾으면은 좀 자세하게 나와요. 글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찾아 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보문에 대한 겁니다. 6번으로 갔어요. 자, 설명하는 거는 정보문이. 특징은 뭐냐면 누구나 만들 수 있대요. 신기하더라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니까 정확한지 알아보고 싶은 부분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진호예요. 진호. 그런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싶어. 그렇죠. 내용이 정확한가? 이 글만으로는 내가 조금 신뢰가 안 가. 그러면 다른 거를 좀 더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있고 책, 신문 이런 데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얻을 수 있겠죠. 자, 자신이 정보 문의를 만들면 어떻게 활용하고 싶냐. 학예회 초대장에 연습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정보 문의. 초대장을 만드는데 학예회 때 연습하는 장면을 짤막하게 넣는 거야. 정보 문의 넣는 거야. 그걸 찍어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흥미가 확 올라가겠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 가는 글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요. 이거 뭐야? 공유를 왜 했어?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다? 지금요. 설명하는 글은요. 그냥 설명을 내는 거지 주장 자체가 없어요. 뒷받침하는 근거가 또 당연히 필요 없어요. 이거는 주장하는 글.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5번이 필요합니다. 자, 넘어가고 선생님 아저씨 목소리가 나고 있어요. 자, 11번에서 미래사회 모습이 뭐래? 인공지능 발달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죠. 무인 점포점 전부 다 인공지능입니다.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주장을 파악해 봅시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미래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일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보는데, 자, 그때는요,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대처해야 됩니다. 뭔가 준비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어울리는 생각입니다. 자, 알맞지 않은 것은 감동한 부분, 이거는 설명글이라서 감동한 부분이 없어요. 감동한 부분이 있으려면 뭔가 수필이라든가, 수필이 뭐냐면은 겪은 일이라든가,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인전 같은 거, 그런 거 감동하는 글 있겠죠. 자, 여기까지인데, 자, 이 글에서 보니까 미래 사회에 많은 것이 달라질 거다. 많이 달라진다, 이런 거 같은 점이 될 수 있고요. 자기가 다른 점을 한번 찾아 써보세요. 변화에 부드럽게 대처하자, 이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이게 더 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빠르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